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학을 쉽고 빠르고 친절하게 잡아줄 본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닮음부터요. 직각, 삼각형의 삼각 B까지 알아볼 건데요. 제목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다 중요한 내용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은 뜻을 기반으로 관련된 성질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살짝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주었잖아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 끝나고요. 공부한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억해야 할 그림을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교재에 그려놓으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삼각형의 닮음을 공부할 것이 우리 목적이긴 한데요. 그 전에 두 개의 도형의 닮음이라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공부할 필요가 있거든요. 뭐냐면 한 개의 도형을요. 일정한 비율로 네모 또는 네모했을 때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되는 관계를 우리는 두 개의 도형이 닮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러한 도형이다 칠게요. 자, 주어진 사각형이 있는데요. 내가 얘를 확대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 말에 의하면 지금 내가 얘를 확대했어요. 큰 거를 축소했어요 라고 했잖아요. 네모에 들어갈 게 보이죠?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또는 축소했을 때 반드시 합동이 되는 관계를 우리가 닮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학에서는 좀 엄격하죠. 합동이 된다는 얘기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포개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합동입니다.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변의 길이만 늘렸다 줄였다는 거지 각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닮음에서도 대응하는 각이라는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변과 이 변은 무슨 관계예요? 대응시켜 볼 거니까 대응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핵심 뭐예요? 대응하는 각은 견주어 볼 거니까 각의 크기는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해서 닮은 B를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닮은 두 도형에서 대응하는 뭐요? 변과 변인 거죠. 변의 길이의 B. 즉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닮은 B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A 대 B다 라는 얘기는 이것 대 이것도 A 대 B, 이것 대 이것도 A 대 B, 이것 대 A 대 B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넓이는요. 길이와 길이의 곱에 관련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닮은 두 도형의 넓이의 B는 닮음의 B를 각각 제곱한 B와 같고요. 부피는 길이 곱하기 길이 곱하기 길이여서 세제곱의 B가 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닮은 두 도형의 성질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하는 무엇의 B요? 그쵸?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무엇은 B는 그게 바로 뭐예요? 네, 일정하다. 그런데 그 일정한 대응하는 변의 길이 B가 우리는 뭐예요? 바로 닮은 B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대응하는 무엇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견주었을 때 포개어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같다라는 사실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본격적으로는 삼각형의 닮은 조건을 알아볼 건데요. 뭐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작은 걸 확대하면 큰 게 나오고 큰 걸 축소하면 작은 게 나오겠죠. 그럼 뭐를 먼저 따져보면 안 헷갈릴까요? 맞아요. 대응하는 각을 찾으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은 거 확인했고 이거랑 이거 같은 거 확인했고 같은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대응면 찾는 건 일도 아닌 거죠. 이때 기호를 사용하면 참 좋은데요.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고 삼각형 DF가 이렇게 있었어요. A에 대응하는 각은 D, B에 대응하는 각은 E, C에 대응하는 F라고 하시고요. 합동처럼 대응하는 꼭지점 주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닮았다라고 했을 때는 닮은 기호를 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합동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조건 따졌던 거 기억나요? 이걸 만족하면 합동이에요. 이거 만족하면 합동이에요. 이거 만족하면 합동이에요 했던 것처럼 삼각형도요. 세 가지 닮은 조건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주어진 삼각형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만족하게 된다면 얘들은 닮음이에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S가 뭐라고 했어요? 변이라고 했죠. 두 개의 삼각형 봤는데 웬열? 선분 AB 대 선분 DE의 길이의 B가 선분 BC 대 EF의 길이의 B가 선분 AC 대 선분 DF의 길이의 B가 일정해요. 대응하는 세 쌍의 길이의 B가 일정하다면 우리는 얘를 닮음이라고 하는데 그 조건이 SS 닮음이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기호 쓸 때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변 대 이변이 대응변이고 이변 대 이변이 대응변이고 이변 대 이변이 대응변이다 라는 얘기는 아까처럼 대응하는 각의 크기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순서대로 삼각형 ABC 닮음 삼각형 DEF라고 써주시게 된다면 누가 대응변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내가 두 개의 삼각형을 가만 잘 봤는데 이 변하고 이 변을 대응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변과 이 변을 대응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끼어있는 각은 같은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같은 각을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했을 때 두 변이 보이잖아요. 확인하셔야 돼요. 선분 AB 대 선분 DE의 길이의 B가 선분 BC 대 선분 EF의 길이의 B랑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끼어있는 각이 바로 뭐예요? 여기서는 각 B가 끼어있는 각이고요. 여기는 각 E가 되겠죠. 끼어있는 각이 같은지를 확인했다면 두 개는 한 아이를 축소시키거나 한 아이를 확대했을 때 합동이 되는 닮음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조건이 SAS 닮음이에요. 두 변 사이에 각이 끼어져 있잖아요. 합동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각이 두 개만 같은지만 확인한다면 무조건 닮음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은 거 내가 알고 있고 왜 각 두 개만 같은지만 확인하면 될까요? 나머지 한 각은 자동 같아지니까요. 세 각의 합은 항상 뭐가 돼요? 180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각 A랑 각 D가 같고 각 B랑 각 E가 같으면 각 C랑 각 F가 자동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대응하는 세 쌍의 각 중에서 두 쌍의 각이 각각 같으면 나머지 한 각이 자동 같아지기 때문에 닮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대응하는 길이비가 일정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AA 닮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할 때도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잘 보시면 돼요. 삼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A, B, C, 여기를 별표, X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밑변과 평행하는 선을 내가 이렇게 연장해서 계속 그릴 수가 있죠. 그럼 동의가 같은 거니까 X 동그라미,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닮음. 또 계속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맞나요?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를 다 견주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보자면 이게 A 대 B면은 A 대 B가 돼요. 또 이 삼각형과 가장 큰 삼각형도 뭐 M 대 N이라고 친다면 M 대 N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닮음인 삼각형의 쌍을 계속 만들 수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닮음을 이용한 비례 관계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핵심은 일명 소공식이라고 하는데 이 모양이 자, 소 모양 같죠? 소 모양.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 중요한 게 뭐냐면 직각에서 내린 수선의 발. 뭐라고요? 직각에서 내린 수선의 발. 다시요. 직각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직각 삼각형에 주어져 있을 때 직각인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을 그으셨을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요. 자, 볼게요. 일단은 이 변 C를 두 번 곱한 거죠. 그 C의 제곱은 X랑 그리고 뭘 곱한 거다라고 분명히 본 적 있을 거예요.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큰 직각 삼각형하고 이 작은 직각 삼각형을 좀 찾아볼게요.
이게 직각이고 직각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여기 한 각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 동그라미와 x의 합은 항상 얼마가 돼야 돼요? 90이 되어야겠죠?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미 90도잖아요. 이쪽 삼각형에서 동그라미를 제외한 나머지 각이 몇 도가 얼마가 돼야 돼요? x가 되어야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삼각형 A, B, C. 자, A가 동그라미고요. B가 x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다시 A, B, C 보겠죠? 자, A, B, C부터 시작할게요. 자, A가 각 R 직각이고요. B는 x고요. C는 동그라미입니다. 이쪽 삼각형에서 이게 직각이죠. x는 얘죠. 동그라미 얘죠. 그럼 삼각형 H, B, A가 R, X 동그라미. 각이 두 개만 같으면 무슨 닮음이라고요? A, A 닮음이라고 했잖아요. 닮음입니다. A, A 닮음이요. 때문에 성질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닮음이 두 삼각형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길이의 B가 일정하다. 즉, 선분 AB에 대응하는 변은 선분 HB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분 BC에 대응하는 변은 뭐라고 말할래요? 그죠? 2번, 3번, 2번, 3번 선분 BA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AB의 길이가 뭐예요? C잖아요. 그럼 C 대 HB는 X가 되겠죠. 는 BC는 A가 되고요. BA는 C가 되잖아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인 거니까 둘이 곱한 거 X랑 A를 곱한 것은 바로 곱한 것이 제곱임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눈을 그리시고요. 직각에서 내린 수선의 발입니다. 이 변을 두 번 곱한 거는 가까운 변, 먼 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가까운 변, 먼 변인 거니까 X 곱하기 A죠. 같은 방법으로요. 이쪽 직각삼각형과 원래 큰 직각삼각형이 AA 닮음임을 주장함으로써 자 이거 왼손 가시면 돼요. 이 변의 제곱은 가까운 변, 먼 변의 곱입니다. 즉 B를 두 번 곱한 것은 가까운 변과 먼 변인 거니까 Y 곱하기 A가 될 것이고요. 자 가운데 두 변의 제곱, 즉 두 개가 닮음임을 주장해서 가운데를 두 번 곱한 것은 벌어진 두 변의 길이 곱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H제곱은 X랑 Y를 곱한 거예요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 모양에서 소공식 하는데 그걸 외울 필요 없고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증명해 보시면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보너스. 넓이를 이용한 건데요. 직각을 낀 두 변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C는 밑변과 높이를 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여서 직각 낀 두 변의 곱은 바로 빗변과 높이의 곱입니다라고 한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근 많이 쓰이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삼각형과 평행선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닮음을 이용해서 얻어낸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 두 개의 평행선을 바라보시면 이 각과 이 각은 뭘로 같아요? 동위각. 이 각과 이 각도 동위각. 두 개의 삼각형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닮음? 무슨 닮음이야? AA 닮음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삼각형 ADE 닮음, 삼각형 ABC 무슨 닮음이에요? AA 닮음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때문에 벌어지는 1, 대응하는 길이의 B가 같다, 즉 일정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니 그러시면 선분 AD에 대응하는 변은 AB가 될 것이고요. 선분 AE에 대응하는 변은 AC가 될 것이고요. 선분 DE에 대응하는 변은 BC가 될 것이고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대 A 다시는 B 대 B 다시는 C 대 C 다시가 항상 일정해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울 필요가 없고요. 그냥 다 AA 닮은 한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비례식을 세워서 풀 수가 있거든요. 이거 언제 다 외워요.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알겠죠? 같은 방법이에요. 자, 지금 삼각형 두 개가 어떻게 그려졌느냐라는 얘기는 삼각형이 하나 원래 있었어요. ABC가 있었어요. 한 변을 위로 연장선을 긋고요. 한 변을 또 이쪽 연장선을 긋습니다. 크로스된 느낌인 거죠. 이때 이 변과 평행하도록 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개 평행선에 있어서 지그재그 뭘로 같아요? 억각으로 같으시고요. 지그재그 억각 같으십니다.
물론 막꼭지가 같으시고요. 각이 두 개만 같아도 뭘 주장할 수가 있다고요? AA 닮으며 대응하는 길이의 B가 일정하다라고 해서 삼각형 ABC 닮음했다면 여기는 A 뭘로 출발하셔야 돼요? ABC로 왔으니까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 그렇죠? AD로 오셔야겠죠? 삼각형 ADE가 닮음인데요. AA 닮음입니다 하시고 대응하는 길이의 B가 일정 하시면 돼요. 이변과 이변이 대응해요. 이변과 이변이 대응해요. 이변과 이변이 대응해요. 길이의 B가 일정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문제 풀어볼게요. 딱 보자마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소공식?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직각에서 내린 수선의 발. 직각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더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을 따로 분리하자면 자동 얘랑 얘랑 같은 각이고 같은 각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AA 닮음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문제에서 뭘 원하고 있어요? 이 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을 두 번 곱한 거는 가까운 변과 먼 변의 곱이요 하는 순간 x를 구할 수 있는 힌트가 생겼죠. 따라서 6의 제곱은 4 곱하기 4와 x의 합입니다. 36을 4로 나누면 9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바로 x가 얼마라는 사실을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오케이. 자, 이제 삼각형의 무게중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중심 또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 성질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선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중선이 뭐예요? 중선이요. 진짜 직접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질문하면은 중선이 뭐니 하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으면 중선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으면 중선이요. 이거 하다 한 10분 넘어간 적이 있는데요.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을 대변이라고 하죠. 대변에 뭘 잡아야 돼요? 네. 냄새 잡아야 돼요. 대변에 냄새 잡는 게 중점을 잡는 거예요. 대변에 중점을 잡아서 연결하시는 거. 얘가 중선인 거예요.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과 연결한 선이 중선입니다. 그러면 한 개밖에 못 긋나요? 아니죠. 이 꼭지점에서도 뭘 그을 수 있어요? 중선을 그을 수 있죠.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또 잡아서 연결을 합니다. 그 신기하게도요. 나머지 한 꼭지점에서는요. 이 점을 지나가도록 그으면 자동 이변의 중점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증명이 된 사실이고요. 해서 세 개의 중선의 교점이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얘가 무게중심 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무엇이 만나는 중선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봤더니 이런 사실이 밝혀진 거죠. 자,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이 길이를 꼭지점으로부터 몇 대 몇, 꼭지점으로부터 몇 대 몇, 꼭지점으로부터 몇 대 몇으로 나눈다라고 하고요. 쉽게 말하면 긴 거와 짧은 거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이것이 2대 1로 일정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알아둘 수 있겠죠? 오케이. 넘어가기 전에 넘겼네요. 다시. 근데 하나 정리할 게 있어요. 중요한 사실인데요. A점, B점, C점이라고 할게요. 지금 중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같습니다. 넓이랑 좀 연결을 시켜보려고 해요. 우리 삼각형에서 넓이 할 때 자세히 이야기하긴 했는데 기억하는가 모르겠어요? 삼각형에서 꼭지점을 지나는 선에 의해서 나뉘어진 넓이의 B는 밑변의 길이의 B랑 같다라고 했죠. 1대1이잖아요. 그 말은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이야기죠. 내가 S라고 할게요. S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개 넓이가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게 B고 내가 M이라고 할게요. BMC만 보겠습니다. 이 선이 이렇게 쓱 그어져 있고요. 긴 변 대 짧은 변이 2대 1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이만큼만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나는 선, 넓이의 B, 밑변의 B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넓이의 절반이 이 넓이란 얘기네요. 이 넓이가 얼마예요? 2S죠. 2S의 절반이 얼마예요? S죠? S가 되는 거야. 넓이 같다면서요.
여기 S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이 주어진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요 삼각형 봐도 괜찮고요. 2대 1이잖아요. 그러면 이 넓이 2배가 이 넓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2S인데 반반인 거니까 SS. 배운 거 다 써먹고 있죠? 그래서 무게중심에 있어서 삼각형의 넓이가 몇 등분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6등분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가지고 SSSSS 다 적어놓으시기 바라고요. 6등분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중선에 의해서 넓이가 절반 나눠지는 것이고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무게중심에 있어서 각 꼭지점 연결한 삼각형을 하나, 둘, 세 개로 봤을 때는 ES, ES, ES니까 넓이가 딱 또 같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적어두면은 어떻게 물어봐도 다 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꼭 정리해 두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 삼각형의 외심, 내심,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삼각비가 남았습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성질을 끄집어내시면요. 정말 간단하게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경험한 것처럼요. 그럼 진행해 볼게요. 외심의 뜻은요. 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맞춰봐요.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뭐냐면 이 변에 말해주면 안 되겠구나. 자, 이게 뭘까요? 중점이요. 그쵸? 중점에서 내가 선을 하나 그었는데 이렇게 그었어요. 자, 뭐라고 할래요?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의 이름은 이 변을 수직으로 나눠놨는데 절반 나눈 거니까 수직 이등분선. 꼭지점은 제가 A점, B점, C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쓰고 지울 거니까 따로 필기하세요. 선분 BC의 수직 이등분 선입니다. 맞아요? 나 지울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겠네요. 자,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으면은 나머지 두 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나 이쪽에다가는 이 중점을 잡았어요. 이 길이 같아요.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만 남았네요. 내가 선분 AC에서도 수직인 선을 긋는데 딱 이 길이 같은 선을 쓱 그으면은 신기하게도 이미 만나고 있는 그 교점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세 변의 무엇의 교점이에요?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외심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질을 알아봤더니 신기하게도 세 꼭지점을 지나는 외접원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외접원의 무엇과 중심과 일치를 하더라 라고 해서 외심의 성질은 외접원의 중심이고요. 외접원의 중심이 삼각형의 외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원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원처럼 보여야 돼요. 원이야. 이거 원이야. 그러면 이게 원의 중심이라면서요. 외심을 우리가 영어 따가지고 앞글자 O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에서 각 꼭지점에 연결하시면 이게 뭘까요? 원의 반지름이죠. 원의 반지름인 거니까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그래서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기 쉽잖아요. 외심, 세 꼭지점 지난 원을 그리면 돼. 꼭지점까지 거리가 원의 반지름으로 길이 같아 라고 표시하면 문제 풀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 좀 재미있게 좀 가지고 와볼게요. 그럼 이걸 필요한 것만 따가지고 온 거예요. 외심이야.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 외심. 그런데 말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점에서 변에다가 수선을 그으면 자동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BC가 이등분이 돼요라고 하셔야 돼요. 왜? 애초에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었으니까 정의를 까먹으시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각이랑 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거 무슨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요. 이 각과 이 각은 같게 했네요. 무슨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요. Y가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 Z가 되겠죠. 아니 그런데 세 각의 합은 항상 얼마입니까? 180도죠.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 합이 180도인데요.
더하는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겠네요. 그럼 두 개 먼저 더할게요. 각 x 2배 더하기. 두 개 더할게요. 각 y 2배 더하기. 두 개 더할게요. 각 z를 더하면 결과적으로 나는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 한 거잖아요. 이거 얼마입니까? 180도죠? 이거 묶어내면은 각 x 더하기 각 y 더하기 각 z의 합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80도네요. 따라서 한 개씩 가지고 와서 합하면 얼마예요? 9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3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종류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더하면 90이 된다. 외우지 마요. 방법만 기억해요. 이것도 안 외워도 돼요. 그냥은 표시만 하면 돼요. 갔다 갔다. 이것까지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거는 외울만해요. 무슨 말이냐면 얘 외심이에요. 뭘 그릴 수 있다고요?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원이야. 이거 원이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한 호에 대한 뭐예요? 중심각이고요. 이건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우리가 명칭했잖아요.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로 중심각의 절반이 원주각이고요.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입니다라고 해도 되지만 몰라도 돼요. 잘 봐요. 내가 A랑 O 이렇게 쓱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연장선 그을게요. 나 요각을 X라고 할게요.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X가 되겠죠. 이렇게. 이거를 내가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동그라미. 그런데 말입니다. 삼각형에서 한 변의 연장선을 그으시면 두 내각엽은 한 외곽과 같아서 X 2개.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죠. 변의 연장선을 그으면 두 개의 내각의 크기 합은 한 외곽의 크기로 동그라미 2개가 되겠습니다. X 2개, 동그라미 2개? 그럼 X 동그라미 합한 거의 2배가 되네요? 즉, 이 각의 2배가 된다는 것이죠. 방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 외심에 대해서 나머지 두 꼭지점 연결했을 때의 각의 절반은 요 각이 된다. 이 각의 2배는 얘가 된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직각 삼각형의 외심으로 외심의 성질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직각 삼각형이 주어져 있더랬어요. 그 외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면서요. 그 작도법에 의해서 이 변을 수직으로 나누면서 절반, 마찬가지로 이 변도 수직이면서 절반을 나누시게 된다면 그 점이 빗변에서 만나게 되어 있고요. 이거의 중점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점 잡아서 수직 딱 긋게 된다면 여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바로 빗변의 중점이 되고요. 바꿔 말하면 세 꼭지점을 지나는 뭘 그릴 수 있다고요? 원을 그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점이 원의 중심이라고요. 그거 뭐예요? 지름의 중점. 바로 원의 중심? 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만큼은 빗변의 길이의 딱 절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뭘 보셔야 돼요?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원 안에다가 내접하는 직각 삼각형을 그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빗변의 무엇이 바로 중심이 원의 중심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직각 삼각형의 외심이에요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꼭지점에 다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반지름 같다라는 것도 더불어 얻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문제를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직접 얘가 이용되는 예를 보는 것이 좀 좋겠죠. 자, 맴은 직각 삼각형 외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그려볼게요. 직각 삼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그래서 A, B, C라고 하고요. 직각이고 AC 요거를 할게요. 여기가 M이라고 보겠습니다. AB가 10cm고 BC가 8cm고 AC가 6cm.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봐봐요. 가장 긴 변이 빗변이 돼야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과 같잖아요. 제곱 더하면 바로 10의 제곱이 됩니다. 그 말은 어디가 빗변이란 얘기인 거예요? 바로 AB가 빗변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려볼게요. 직각 6cm
8cm, 10cm가 될 것이고요. 여기가 A부터 B까지로 준다면 여기가 C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때 B변의 중점을 M이라고 잡았습니다. 삼각형 AMC의 넓이와 ABC의 외접한 넓이는 이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AMC의 넓이?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죠? 이거 길이 같다면서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무엇이? 절반이 얘가 되겠죠. 한 꼭지점을 지나가는 선에서 넓이는 밑변의 길이 B라고 했잖아요. 1대1인 거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겠죠. 그러네. 그러면은 AMC의 넓이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삼각형 ABC 넓이의 절반입니다. 직각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직각인 두 변을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니까 6, 8, 48을 2로 나누시면 24가 돼요. ABC 넓이가 24제곱센티미터입니다. 12제곱센티미터가 AMC 넓이가 될 것이고요. 자, ABC의 외접원의 넓이라고 했습니다. 내용 몰랐다면 난감했겠죠. 그러나 직각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 어디 있다고요? B변의 중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 길이가 뭐라는 얘기예요? 반지름이죠. 외접원 반지름. 그거 얼마예요? 5cm가 되니까 외접원 넓이는 반지름 제곱에다가 원주율 곱해서 이것이 넓이가 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이제 이어지는 거는 내심이 될 건데요. 외심과 내심은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한 외심을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만 메모해 두시고요. 이어지는 내심과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해두셨죠? 바로 내심 갑니다. 자,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린지 잘 봐요. 나 이 각을 절반 나누는 선을 그을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할래요?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그럼 각 두 개 더 있잖아요. 나 이 각을 절반으로 나누는 선을 그을 거야. 이 각의 이등분선. 자, 마지막으로 나는 이 각을 절반 나누는 선을 그을 거야 하는데 자동 저 점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면 이 만나는 교점을 뭐라고 하면 돼요?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인 거죠. 이게 바로 내심입니다. 내심의 정의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고요. 안쪽 이너 해가지고 I를 앞으로 따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의가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고 봤더니 성질이 생겼는데요. 얘를 중심으로 하면서요. 모든 변에 접하는 안쪽에 접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즉 이렇게 되고요. 이때 이 점이 내접원의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내접원의 중심이 내심이 되는 것은 성질이에요. 때문에 중심에서 접하는 점이 생기면 연결했을 때 수직이 되고요. 접점 연결하시면 수직, 접점 연결하시면 수직이 된다는 사실. 다 내접원의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때문에 성질이 이렇게 탄생이 됩니다. 각과 관련돼 있어서 외우진 마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면서. 그렇지? x면 이거 얼마 돼요? x, y면 y, z면 z가 되죠. 세 각의 합은 얼마이므로? 180도이므로 x 2개, y 2개, z 2개 더해서 180이라면 한 개씩 가지고 와서 더한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90이 되어야 됩니다. 마트! 외심과 비교하셔야 돼요. 외심은 이렇게 같은 게 아니었어요. 아까 정리한 걸 보시게 된다면 얘가 외심입니다 라고 한다면 꼭지점에 연결했을 때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아서 이 각이랑 이 각이 같고 이렇게 같고 같은 겁니다. 전혀 다르죠? 결과만 한 개씩 가지고 와서 더했을 때 90인 거지 전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각을 반 나눈 걸 90도인 건데 왜냐? 방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쓱 연결을 해요. 그럼 내심과 연결했기 때문에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A, 2분의 A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내가 뭐 B라고 치고 CC라고 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씩 가지고 와서 더한 게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요. 90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2분의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가 90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난 여기가 구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B, I, C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거 2개 더한 게 여기고 이거 2개 더한 게 여기잖아요. 아, 나 각 B, I, C 크기 알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거든요. 즉 이거 더하기 이거가 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알고 있잖아요. B하고 C 합이 얼마인 거예요? 90에서 얘 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이항시켜서 BC 자리 집어넣고 정리했더니 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외우지 마요. 중요한 거는 어디 같아지고 어디 같아지는 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연결했을 때 두 각의 합이 여기고 두 각의 합이 여기는 관계를 이용해서 얻어낸 거다. 공식 암기하지 마요. 알겠죠? 방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문제를 풀 때 쓰일 수 있으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했던 이야기입니다. 내심과 삼각형의 넓이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얘는 직방으로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정의, 성질, 그리고 넓이인데 넓이가 더 중요해요. 얘 설명하려고 내심 문제를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이게 삼각형의 내심이에요. 중심으로 하는 뭘 그릴 수 있다고요? 내접원을 그릴 수 있다고요. 내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친다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세 개의 삼각형으로 분해해서 더할 수 있죠. ABI, BCI, CAI. 써보겠습니다. 삼각형 ABI 더하기 삼각형 BCI 더하기 삼각형 CAI. 자, 이쪽 삼각형 먼저 갈까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C죠? 높이는 R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 더하기. 이 삼각형은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 마지막 이 삼각형은요? 밑변이 B고 높이가 뭐예요? R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인데요. 이게 지금 2분의 R, 2분의 R, 2분의 R이 다 공통으로 곱해져 있죠. 자, 분배의 법칙으로 묶어내시면 가로 안에는 C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됩니다. 즉 말해봐요. 뭐라고 할래요? 세 변의 길이의 합. 세 변의 길이 합에다가 2분의 4저번의 반지름을 곱하시면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요. 그래서 주어진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알고 있고 4저번의 반지름을 알고 있을 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외우지 마요. 방법만 기억해요. 그죠? 이게 연결 수직만 기억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주어진 점 OI는 각각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이라고 했고요. 자, 알려준 각은 이거 하나만 알려준 상황이고요. 나한테 BOC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전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외심이라면서 그렇지? 연결 여기 쓱 연결하면은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이거랑 같은 각이고 표시해요. 같은 각. 그리고 여기랑 같은 각이고 같은 각이야. 아, 저 무슨 관련이 있지? 그러면 내심이라고 했을 때는요. 연결했을 때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각이고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각인 거예요. 바로는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구할 수 있는 거 먼저 구해볼까요? 나 각 IBC 더하기 각 ICB를 구할 수가 있겠다. 즉 IBC랑 ICB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180도에서 못 빼면 돼요? 바로 128도를 빼면 된다는 얘기죠. 100 빼고 20 빼고 8 빼는 거니까 52도가 되네요. 즉 이만큼의 각이랑 이만큼의 각의 합이 52도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네. 그러면 이거 종류 하나? 그리고 이거 종류 하나 알았으니까 혹시 이 각을 절반 나눈 것 중에 이거 하나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구할 수 있죠. 왜요? 별표 하나, 이거 하나의 합이 얼마라고요? 90이잖아요. 한 개씩 가지고 온 거니까. 별표 얘를 잊어버려요. i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하고 이만큼 같은 각이고 이만큼과 이만큼이 같은 각입니다. 별 하나, 요거 하나 합이 90이므로 나는요. 이거랑 이거 합을 구했으니까 90에서 두 개의 합을 빼버리면 별 하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각 A의 절반이 얼마인지 알았어요. 90에서 52도를 빼면 돼요. 즉 각 A는 90에서 52도 빼면 38도인가요? 38도에다가 2배 하시면 얼마입니까? 76도예요.
즉 이게 76도인 거 알았어요. 자, 이제 어디만 집중하시면 돼요? 네, 5만 집중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나 있잖아. 이게 지금 76도인 거 알았고 이거 외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내가 아까 기억하고 좋다라고 했었죠. 이거의 2배가 여기가 되는 거죠. 절반 이가 되고요. 따라서 각 BOC의 크기는 각 A의 2배가 돼요. 76도의 2배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돼요? 152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는 정보를 어떻게 연결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했던 거라서 이 문제는 아 이게 시험에 나오겠어요가 아니라 내가 생각을 디자인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문제요 라고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꼭 본인의 힘으로 풀어보셔야 돼요. 지울게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 삼각비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데요. 삼각비의 정의를 절대 잊지 말으셔야 돼요. 직각삼각형에서 하나의 각을 기준으로 이 각이 기준인 거예요.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우리는 삼각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직각 삼각형 한 개 잡았어요. 자, 직각. 그리고 이 각을 내가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직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 뭐라고 한다고요? 빗변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각과 마주보는 면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두 변 제한 나머지 한 변은 각 A랑 이웃하는 편, 밑변이라고 합니다. 또한 밑변과 직각을 이루는 이 아이를 다른 말로 높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명칭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왜 한 개의 각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그러면은 사인 A라는 거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각에 대한 빗변에 대한 대변의 길이 B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적어드립니다. 사인 A는 이 각에 대해서 빗변을 찾아라. 빗변의 길이에 대한 이 각의 대변의 길이 B인데 대변을 다른 말로 높이로 한다고요. 그 각에 대해서.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대변은 뭐예요? 똥이죠. 똥싸로 기억하면 절대 안 까먹어요. 똥 싸는 거예요. 알겠죠? 똥싸. 자, 코사인 A는 그 각에 대한 빗변의 길이. 그가 된 빗변의 길이에 대한 이 각과 이웃하는 밑변입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의 이 비율값이 코사인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이렇게 하면 믿어주시고 믿고 혹은 솔직히 이런 말은 하기 쉽진 않은데 충격적이고 더러운 게 좀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똥을 싼 다음에는 밑을 닦아셔야 돼요. 밑 닦고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안 까먹겠죠? 탄젠트 A라는 것은 그 각에 대한 밑변의 길이에 대한 대변의 길이의 B가 바로 탄젠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탄젠트에 대한 거 이렇게 모양으로 기억하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 그림 바뀌었을 때 정말 많이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 각에 대한 밑변에 대한 대변의 B라고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앞에서 똥 싸고 밑 닦고 했으면 여러분이 저거 정도는 본인이 만드셔야겠죠. 그렇죠? 열심히 만드시면은 정말 재밌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탄생이 됩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끝나요. 진짜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다음 지웁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이건 가르쳐 드릴 것 같아요. 이거는 알아야 돼요. 이게 있잖아요. 내가 분모 분자를 같은 값으로 나눠볼게요. 그런데 얘도 빗변 나누고 얘도 빗변 나눌 수 있죠. 빗변분의 밑변. 분모 분자를 같은 값으로 나눠도 값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빗변분의 밑변이 누구였어요? 코사인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 A분의 얘는 뭐예요? 사인이죠? 사인 A. 그래서 탄젠트 A는 그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분모고 그 각에 대한 사인 값이 분자여도 값을 구할 수 있다고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자, 특수한 각에서의 삼각비를 그려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맨날 그림 그려서 우리가 하기는 조금 시간이 녹록지 않잖아요. 원리는 간단히 설명드릴 것이고요. 암기하는 방법을 더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0도, 45도, 60도 먼저 출발을 할게요.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을 그리셔야 되는데요. 자, 90도, 60도, 30도에 대해서 정삼각형을 이용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이때 이 길이가 1이 되고요. 제일 긴 게 2고요. 이게 루트 3이다라고 적어놓으세요. 길이의 B입니다. 또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정사각형에서 벌어지는 그 길이 관계를 이용해서 이게 45도,
여기 45도예요.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뭐부터 가볼까요? 30도부터 가겠습니다. 자, 30도에 대한 사인 값. 30도에 대한 사인 값은요. 빗변의 길이가 분모가 될 것이고요. 똥 싼다고 했죠? 마주 보는 거 2분의 1. 됐죠? 그 다음에 60도 갈까요? 60도에 대한 사인 값은요. 빗변의 길이가 2고요. 그 다음에 60과 마주 보는 면이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가 될 것이고요. 45도는 얘 볼까요? 얘로 봐도 되고 얘로 봐도 되는 거죠. 45도에 대한 사인 값은 빗변의 길이분의 마주 보는 거.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바로 2분의 루트 2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한 줄 정리됐네요. 자, 코사인 갑니다. 30도에 대한 코사인 값은 30도 바라보시고 빗변의 길이가 분모고요. 밑고, 밑닫고, 밑변 루트 3. 그래서 2분의 루트 3. 30과 코사인 만났어요.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 45도 갈까요? 똑같죠. 얘는 그게 그거니까. 똑같고요. 60도에 대한 코사인 값은 60도에 대한 빗변의 길이가 2고요. 밑변의 길이가 1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될 것이고요. 탄젠트 갑니다. 이건 쉬워요. 자, 30도에 대한 탄젠트 값은 밑변 길이분의 바로 높이가 되겠죠. 마주 보는 거. 분모 분자니까 유리화해서 3분의 3이고요. 45도는 똑같잖아요. 이게 길이가 1분의 1이어서 1이고요. 60도에 대한 탄젠트 값은 밑변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 대변의 비 1분의 루트 3인 거니까 여기가 1분의 루트 3인 건데 바뀌었네요. 아까 코사인 제가 했죠? 자, 탄젠트 하는 거죠. 자, 1분의 루트 3인 건 루트 3 맞고요. 별 잘못 보내네. 여기까지 괜찮죠? 자, 0도에 대한 거랑 90도에 대한 것은 정의적인 개념이어서 이건 약속입니다. 사인 0도는 0이에요. 왜냐면 높이가 없잖아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코사인 값은 0도에 대한 밑변의 길이만 존재해서 1이라고 보시면 돼요. 탄젠트 값은요. 코사인이 분모고 사인이 분자라고 했잖아요. 분모분의 분자가 되는 거니까 1분의 0에서 0이고요. 네, 사인 90은 높이만 존재하기 때문에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변 없음으로 0입니다. 근데 분모가 0이고 분자가 1인 경우는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탄젠트 90은 값을 다룰 수 없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기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 줄만 외우시면 돼요. 사인만 외웁니다.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라고 딱 적어 놓으시고요. 0부터 출발하는데 2분의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자, 1은 루트 1이죠. 0은 루트 0이고요. 루트 0, 루트 1, 루트 2, 루트 3. 자, 2분의 루트 4가 됩니다. 괜찮죠? 2분의 루트 4가 2잖아요. 자, 분모는 다 2로 깔아버려요. 분자는 루트 0부터 단계를 한 개씩 올라가시면 돼요. 코사인은요. 45도를 기준으로 바꾸시면 돼요. 대각선 방향으로 위치 바꾸시면 되고요. 탄젠트는요.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이건 값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탄젠트 값을 금방 얻어낼 수가 있으십니다. 네,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외우는 거는 무식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삼각비가 뭔지를 알고 나서 직접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구했더니 표가 만들어진 것 같고 특수한 각에 대해서는 암기해두면은 문제 풀 때가 좀 쏠쏠하니 기억해둔다. 첫 줄만 기억하시고 제가 기억하는 꿀팁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겠네요. 자, 이거 관련해서 그림을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는 방법에 대해서만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 개 각 중에서요. 가장 작은 각이 누구예요? 30도가 되는 거니까 제일 작은 각과 마주보는 면이 제일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를 기준으로 90도가 제일 큰 각인 거니까 제일 긴 변이 빗변 2가 되고요. 나머지 60과 마주보는 면이 루트 3인데요. 길이가 아니라 길이의 비라는 것만 잘 지키시면 돼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도 불리는 I가 되는 거죠. 90, 45도, 45도 했을 때 직각인 두 변의 길이의 B가 1대1이고 나머지 빗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죠. 제곱의 합은 제곱, 마찬가지로 제곱의 합은 제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각 삼각형에서 삼각 B까지 알아봤고요. 자, 오늘 개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의적인 개념 바탕으로 성질을 끄집어냈다가 되는 것이고요. 암기만 하시게 되면 쉽게 까먹을 것이니 중요한 성질을 기반으로 문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